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금님 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눈에는요, 이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서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말이죠, 위로받은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나 그 부인이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또 국민들로부터 아주 박수받고 그런 퍼포먼스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더욱이나 지금 이제 4월 15일이 되면 총선이 되는데요. 자칫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득표용 퍼포먼스다, 이런 인상을 주기 십상이죠. 지난 9일에 문 대통령이 그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그 반찬 가게 거기 들렀다가 있었던 이야기, 그 불유쾌한 그런 후유증, 이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그 중랑구 면목동의 동원 전통종합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 상인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방문했겠죠. 그런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방문한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벤처부 직원들이 나와서 동선 파악도 하고 방문할 가게도 정하고 그 가게에 준비해둬야 할 상품, 이것도 주문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짜여진 일정이죠. 이미 동선까지 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말이죠, 방문하는 사람이 박영선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인회 회장은 새벽부터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에게 계란 던지지 맙시다. 반갑게 환대합시다, 이렇게 부탁하고 다녔답니다. 그 말 들어보면 대충 그 시장 분위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얼마나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기에 계란 던지지 맙시다,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김정숙 씨는 시장을 방문해서 과일도 사주고 특히 꿀을 많이 사줬다네요. 그리고 대파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게 이미 다 주문된 것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문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수행원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경호 인력이 있었겠죠. 뿐이겠습니까? 보도진도 따라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들. 그러니까 이건 행사죠, 행사. 시장 상인들은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사를 치르느라 아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특히 경호상으로.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 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병의 유입로, 이걸 원천 봉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후베이성까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도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19가요, 중국 전역에 지금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죠.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후베이성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참 조심조심 겁내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에게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최근에요, 그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뜬금없이요,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랍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 설명은 없고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우리 정부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말도록 아마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만약에 미국 해리스 미국 대사가 그랬다면 야단 났겠죠. 예.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요, 20일 오후까지 104명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별로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된 셈이죠. 거기다가 사망자까지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말이죠,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집안에서는 그 전전긍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서민들의 생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20일 오후에 저녁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32분 동안 했다네요. 그런데 특히 강조된 게 뭐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올 상반기 내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이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 할 수 있는 말이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이웃 국가끼리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구책을 설명해 줬어야죠. 불가피하게 우리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국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보도 해주고. 그런 말은 일치 없었어요. 중국과 우리의 공동 운명체니까 아파도 같이 아파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아주 호의적으로 말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감동받았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 아프면 대한민국 국민도 같이 아파주겠다. 이런 선심으로 알았을까요?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 외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당면 과제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빨리 해방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것보다 지금 더 시급한 그런 과제가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계기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보여주는 그런 행태, 정말 말이죠. 국민의 상상력을 부끄럽게 할 정도입니다. 언제나 그 이상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